AI 시대가 되면서 대학가에서 부정행위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온라인 강좌 때문이야 라고들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원인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이 모든 게 정말 온라인 강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지금 대학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보고 왜 온라인 강좌를 탓하는 게 잘못된 생각인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본 다음에 그럼 옛날로 돌아가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왜 위험한지 또 새로운 평가 방식은 뭐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함께할 우리 교육의 미래를 그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학 교육 환경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AI라는 엄청난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 학문적 정직성이라는 가치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딱 보이실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확 들어왔고,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는 하이브리드 교육이 완전히 표준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가르치는 방식은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뀌었는데,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불균형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흔히들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AI 부정행위의 범인으로 온라인 강좌를 딱 지목하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감독이 안 돼서 그래.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왜 이런 진단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건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두 가지 시각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부정행위를 부추긴다고 비난하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온라인 강좌 덕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배울 수 있게 된, 그러니까 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사실 온라인 교육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백 명이 듣는 대형 강의, 강의실 잡기 정말 어렵잖아요. 이런 물리적 공간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부족한 교수나 조교 인력 문제도 완화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사는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학습 기회를 주고요. 이런 중요한 순기능은 쏙 빼놓고 무작정 부정행위의 원인으로만 모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문제는 도대체 뭘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한번 옮겨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문장입니다. AI 부정행위라는 문제의 진짜 뿌리는요,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냐, 오프라인으로 하냐가 아니에요. 바로 시대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평가 방식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본 시험들 있잖아요. 단답형 질문, 어떤 개념에 대해 정의를 써보라는 문제, 단순 암기 시험. 이런 것들은 사실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평가는 학생의 지식을 재는 게 아니라 얼마나 AI를 잘 활용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수업 방식만 탓하는 건 정말 모순 아닐까요?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냥 예전처럼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오프라인 시험 보면 되잖아 라고요. 하지만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굉장히 퇴행적인 대응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프라인 시험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해도 초소형 기기나 음성 명령 같은 온갖 AI 도구를 100% 막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오히려 학생들은 더 정교하게 감독을 피하는 방법만 연구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수백 명 듣는 강의를 전부 오프라인 시험으로 치르려면 시험장이나 감독관 문제는 어떡할 건가요? 결국 이런 잡으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의 대결은 학생과 학교 사이의 신뢰만 무너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안은 뭘까요?
네, 바로 평가 방식 그 자체를 혁신하는 겁니다.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평가, 학생이 직접 무언가를 수행하는 과제, 혹은 한 학기 동안의 결과물을 모은 포트폴리오 평가 같은 것들이죠. 또 정답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 자체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팀 프로젝트를 통해 협업 능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서 AI는 부정행위의 도구가 아니라 자료를 찾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바로 이 문장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AI를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AI를 마음껏 쓰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진짜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AI라는 기술적인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막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미 AI와 함께 배우고 생각하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이 현실을 인정하고 AI와 함께 배우는 시대를 위한 새로운 평가의 기준을 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의 화살을 학생들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낡은 방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 대학 시스템, 바로 그 자체에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를 차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성장하시겠습니까? 교육자, 학생,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간입니다. AI를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보고 계속 막으려고만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한 단계 더 혁신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보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지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